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왜 지갑만 얇아질까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정했던 그녀가 점점 비용으로만 다가오는 느낌.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교묘한 계산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문제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은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겉으론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여성들의 공통된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당신 지갑만 노리는 그녀의 은밀한 손길. 처음엔 그저 스치는 손길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가방을 건네주고 때론 당신의 손을 꼭 잡는 그녀의 행동.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계산대 앞에서만 유독 그녀의 손길이 당신 쪽으로 더 자주 향한다면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정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데이트마다 지갑을 꺼내는 손은 항상 자신뿐이었고 그녀는 늘 그 손길 뒤에서 익숙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남자니까 다음엔 그녀가 사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손길이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력을 향한 은밀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작은 달콤하지만 끝은 씁쓸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그녀가 계산할 타이밍마다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손만 잡는 줄 알았던 그녀가 어느 순간 당신의 지갑까지 잡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계산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손길에 마음을 내준 적 혹시 지갑까지 내준 적은 없으셨나요? 진심 어린 애정은 돈이 오가기 전에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손을 잡고 또 당신의 마음까지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지. 계산대 앞에서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2. 왜 그녀는 비싼 곳만 가자고 할까? 데이트할 때마다 이상하게 비싼 곳만 고집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늘 호텔 뷔페야? 왜 고급 레스토랑만 찾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박 씨는 연애 초반 한 여성과의 데이트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가성비 좋은 고깃집을 가자고 제안했더니 그녀가 갑자기 표정이 굳더군요. 내가 그런데 가려고 당신 만나겠어요? 란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물론 취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싸야만 좋아 보인다는 태도는 사랑보다 소비를 중시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은 흔히 연애를 체험형 소비로 여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비싼 경험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녀가 추천하는 장소가 매번 유명세 높은 식당, 호텔, 리조트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곳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비용을 대신해줄 후원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이란 서로의 형편을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너무 비싸게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사랑보다는 투자와 수익을 따지는 장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지출 내역만 늘어나는 관계인가요? 진짜 사랑은 값비싼 식사가 아니라 소박한 국밥 한 그릇에도 웃음이 피어나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3. 갖고 싶다는 말에 숨은 선물의 유혹. 저 가방 너무 예쁘다. 나 저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는데. 그녀가 무심한 듯 내뱉는 이 말 그냥 감탄사일까요? 아니면 선물해달라는 은근한 요구일까요? 서울에 사는 47세 김 씨는 연애 초반 여자친구가 말한 한마디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예쁜 목걸이를 보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며칠 후 제가 그걸 사주지 않자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때 알았죠. 내가 사랑을 사려 했다는 걸. 중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자존심과 지갑이 모두 걸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갖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취향 표현처럼 들리지만 반복될수록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슬쩍 언급하며 절대 사달라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나온 뒤엔 당신의 마음이 자꾸 움직이죠.
그녀가 좋아한다는데 한 번쯤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지만 사실상 유도된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반복될수록 그녀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얇아지게 되죠. 진짜 사랑은 말없이도 서로의 부담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소소한 선물은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갖고 싶다는 말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마음속엔 당신보다 선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녀의 한마디에 너무 쉽게 지갑을 열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받기만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4. 데이트 비용? 그녀는 한 푼도 안 내요. 데이트할 때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건 익숙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남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어느새 이 상황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눈치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기꺼이 냈죠. 그런데 점점 그녀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어차피 오빠가 낼 거잖아라는 말을 듣고 나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는 사람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당신도 어차피 내가 더 벌잖아, 그녀가 예쁘니까라는 이유로 참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지갑 역할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데이트뿐 아니라 선물, 여행, 외식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녀는 절대 내지 않고 심지어 다음에 내가 쏠게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말이 나와도 실제로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결국 감정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만 계속 지출하는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의 지갑을 사랑하는 건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갑자기 카드값? 그녀의 돌발 금전 요구. 오빠,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 갑작스러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천에 사는 55세 장 씨는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도와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는 처음엔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곧 2번, 3번으로 늘어났고 결국 갚겠다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연애 초기에 또는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금전 요구는 보통 미안함을 앞세워 다가옵니다.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부탁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이 말들 뒤에는 종종 당신의 지갑을 시험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요청이 한번 시작되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소액이지만 어느 순간 수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돈을 받은 후의 태도에서 많은 게 드러납니다. 감사함보다 당연함, 미안함보다 요구가 커질수록 그녀가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후원자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당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진 않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카드값, 급전 요청, 명확하지 않은 사정 설명. 모두 돌발 금전 요구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무리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닙니다. 정말 당신을 아낀다면 그녀는 금전 문제가 아닌 감정으로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6. 내 가족은 왜 그녀에게 투명인간일까? 연애가 무르익을수록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녀는 당신의 가족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식사 자리나 가족 행사에도 바쁘다, 부담된다며 빠지기 일쑤죠. 그럴수록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가족은 그녀에게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일까? 부산에 사는 58세 이 씨는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가족과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에 초대했더니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안 오더라고요.
한두 번은 이해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피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 가족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가족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를 순수한 연애로만 생각하며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즉, 당신의 삶 전체가 아닌 지금의 감정만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특히 당신이 가족을 챙기는 걸 불편해하거나 엄마 얘긴 왜 그렇게 자주 해? 가족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경고등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 존재를 존중할 줄은 알아야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가 피하거나 불편해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7. 사랑인 줄 알았는데 계산된 관계였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손길, 다정한 말투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딘가 계산적이라는 생각이요. 경기도에 사는 50세 남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날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뭘 해줬는지가 중요해지더라고요. 선물, 식사, 여행, 내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녀의 기분도 같이 다치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의 관계가 늘 비용과 맞물려 있다면 그건 감정보다 계산이 앞선 사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안 해주면 실망할까? 이 정도는 해야 그녀가 계속 옆에 있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미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 아닌 대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감정은 줄수록 커지지만 계산은 줄수록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계산서가 마음에 남아 후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늘 손해만 남는 관계. 혹시 지금 그런 관계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진짜 사랑은 받아야 할 이유를 따지기보다 함께하는 기쁨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지갑이 얇을수록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부담과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살펴본 7가지 행동, 어쩌면 익숙한 경험으로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이성관계에서는 돈과 감정이 서로 얽히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당신만 일방적으로 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의 진짜 목적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부담을 나누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